수첩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여당 대표의 연설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뱉은 말,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내란을 기도한 수첩에 담긴 살해 계획을 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동조한 겁니다. 제정신입니까? 정말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차라리 죽었어야 했습니까? 정치 혐오를 키우고 협치의 가능성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으로 국민의힘 해산 명분은 더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송원석 사퇴가 답이다. 9월 10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정치하는 언니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원장님은 그 사이에 직함이 하나 더 늘었죠? 네. 교육연수원 부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치하는 언니들의 네.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쏘가리님이 연숙 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연숙 누구예요? 연숙. 연실 동생. 빵숙이가 아니고 빵숙. 연실이죠, 연실. 황연실. 네. 자, 이제 오늘 주제를 다시 들어가서, 첫 번째 주제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었구나. 네. 네, 좀 심각한 주제가 첫 번째로 있기 때문에 표정을 싹 바꿔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11일에 아마 이제 의결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돌고 돌아 조국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저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한 3가지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그전 지도부가 물러난 것이 성비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자들이 생각하기에 조국 비대위원장, 이제 곧 비대위원장이 되실 전 대표도 이 성비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은 이 성비 사건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고 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비 사건에서 자유로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외부인이 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한 건데 그 순수성이 좀 의심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사면돼서 나오니까 자리 비켜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다가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이 될 거니까 2, 3개월 뒤에는 또 당대표 선거가 있을 텐데 그때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조국 뭐 1당이다, 4당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조국 전 대표가 대표했다, 비대위원장 했다, 대표했다 이러면서 결국 또 똑같은, 그러니까 당 전체로 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전 대표한테 자리를 비켜준 걸로도 그런 느낌이 비칠 수 드는 있다. 거죠. 네. 예,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비칠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조국 이제 비대위원장이시죠? 조국 비대위원장이 봤던 영화 제목이 다시 돌아온 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돌아온 조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보고, 사실 조국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뭐 끊임없이 뭐 편지도 드렸고 당 지도부나 관련된 분들에게 성비위 사건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는데 뭔가 제대로 된 해결이 안 됐고 피해자들이 뭐 진정어린 사과나 뭐 하여튼 만족하지 못하는 처우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기다린 거예요. 조국 대표 나오시기만을. 그래서 드디어 나왔는데 외면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씀으로는 뭐 이렇게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만났어야 됐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한 거잖아요. 외면한 겁니다. 1순위에 밀려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사태가 나온 건데
저는 이번에 뭐 보면은 심판도 조국, 선수도 조국, 관객도 조국 위원장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정말 반성을 하겠다는 건지 사태 해결에 의지는 있는 건지가 좀 의심이 되고, 뭐 제가 다른 당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한때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맞서서 싸웠던 동지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 좀 날선 비판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고 싶지만 사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너무 엽기적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뭐가 생각났냐면, 얘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가 강서구청장 선거에 김태우 씨를 내보냈을 때 사면시키고 내보냈어요. 그 자리를. 그랬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로 구청장직을 잃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선거가 생겼는데 그걸 사면시켜서 또 내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예. 제가 이거 연상되는 거 조금 이상한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왜 그 안에 내부에서도 갈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님이 비대위원장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왜 그런 목소리는 듣지 않고 꼭 조국 대표야 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요. 예.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뭐 그 이유를 꼽자면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미숙 대리인에 따르면 이 피해에 대해서 뭐 10장이 넘는 편지를 구치소에 있을 때 이제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뭐 이거 한 가지 하고.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을 때는 이제 당원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처리가 힘들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나와서도 사실 본인의 정치 행적에 따라서 일정을 소화했지 피해자들을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듣진 또 않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피해자가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다 조금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힘든 게 이제 그 수감되어 있을 때도 나는 이제 탈당한 당원이고 난 지금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 본인이 사면돼서 나왔을 때 왜 그런 지도부가 다 나서서 이렇게 의전도 하고 따라다니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당에서 지분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는 이름 자체가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분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 입은 것도 많고 상처 입은 것도 많지만 조국 대표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거를 채워주지 못했고 나머지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탈당을 했던 거였었죠. 그리고 아까 이제 6대6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마지막에 이제 팽팽하게 갈렸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저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6명은 절대 조국은 안 된다. 조국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조국 불가를 주장을 했고, 나머지 6명은 조국밖에 안 된다. 조국 불가피 해가지고 조국 불가피 대 조국 불가가 정말 6대6으로 팽팽하게 갈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국 대표가 내가 생각이 없고 내가 하는 게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고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의총 결과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는 것을 원하는구나라는 이제 의중을 받아들여서 그냥 이제 그러면 추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국 생각을 따라가게 된 건데, 좋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다. 아니면 조국 스스로가 이 일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은 좀 아쉽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결국 진정한 평가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뒤에 그때 돌이켜 생각했을 때 지금의 판단이 옳았는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그래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다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하기로 한 거 정말 제대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따지자면 지금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곳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1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해야 명분을 갖고 당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만히 있다가 전당대회에 나오면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전당대회가 11월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당대회 조국 대표를 어떻게 보면 추대하기 위해서라고 의심되게 뭐 당내 당규도 바꾸고 최고의 임기도 줄이고 했던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면 사실상 대표 권한인 것이죠.
근데 내가 비대위원장 했다가 전당대회 또 나오면 이 전당대회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심판도 조국, 플레이어도 조국, 관객도 조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비약은 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있어요. 제가 이건 모든 정치인,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저도 반성하게 되는 포인트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근데 나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는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왜 지우지 못했냐라는 아쉬움이 들고 그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가장 근거는 민심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무적인 판단의 근거예요. 근데 과연 민심이 조국 비대위원장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거는 본인이 맡았고 추대가 되셨으니 그 책임도 오롯이 조국 비대위원장의 책임인 것이겠죠. 네. 아무튼 조혁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한 거는 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뼈아픈 지점 중에 하나가 창당 멤버 중에 한 분이 은우군 상임 고문인데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주요 멤버들이 좀 쪼개지는 듯한 모양새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탈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서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니 가해자가 잘못했고 피해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피해자한테 공격을 하지? 라고 한 단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2차 가해인데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2차 가해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냥 거의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희롱이나 갑질 같은 것들이 모두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일탈인데요. 가해자들의 지위나 인맥 아니면 당내 기반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이 정말 월등합니다. 피해자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측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말 흘러가는 물살을 거스르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연 조국 혁신당에서 그것을 했는가 하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조국 혁신당에서 또 거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 보고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 결국은 상처만 입고 당을 떠나게 됐는데 어찌 되었건 사과를 하고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미안하다, 안타깝다 이런 기자회견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피해자랑 싸우자는 건가?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얼마 전에 김권한 대행이 이제 지도부 사퇴를 하면서도 원칙과 절차만 내세우다 보니까 피해자의 마음까지 보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럼 나는 원칙과 절차대로 했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원칙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2차 가해 방지 이게 원칙인데 그리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그 기자회견들 맥락 사이사이에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억울해하는 것들이 계속 들어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뭔가 뉘앙스를 주게 되면 이거를 보는 이제 좀 가까이에서 또 이제 조국 혁신당을 사랑하는 당원들 또는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혹시 우리 조국 혁신당이 불필요하게 욕먹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조국 혁신당은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뭔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유의해야 된다. 아무튼 이 심각한 성폭력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결국에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이 된 건데 근데 이제 SNS를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사진을 보고서 이렇게 인지가 안 되나? 지금 여론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본인이 직접 올린 게 맞나요, 이게? 아니, 본인 계정인데 본인이 당연히 올리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겠다 이 포즈인데 제가 정말 저 조국 대표님 되게 좋아했고 한데 좀 실망스러운 게 지금 어떤 조롱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귀를 막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귀를 듣고 있는 건 과연 맞냐.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된 것도 사실 귀를 듣고 있는 그 행동이었다면
이렇게 비대위원장까지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창단 멤버들 아까 뭐 은우근 님이나 뭐 이런 네.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에 민정수석실 사람들이에요. 뭐 맞아요. 제가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 한데 민정수석실이 어느 곳이냐면 그 권력에 대한 감시와 그 다시 되돌리고 뭐 하여튼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인데 이 당내에 있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감시를 했나?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한 성비위 사건에 있어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그 역량을 총동원했냐? 저는 이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지금 나와서 기자회견 하시는 분, 했던 분, 뭐 나와서 뭐 하시는 분들 다 민정수석실 계셨던 분들이에요. 뭐 절차 뭐 원칙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제대로 된 절차 원칙대로 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귀를 이렇게 기울이신다고 하신 만큼 SNS 올리신 것처럼 저 피해자의 얘기도 좀 더 기울여 보시고 네. 그리고 우리 그 민심이 어떤지 국민의 정서가 어떤지 한번 좀 차분하게 뒤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조언 드리고 싶네요. 저는 궁금한 게 이쯤 돼서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보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성비 파문에 대해서 좀 잘 해결하고 다시 당 대표로 등극을 해서 조혁당을 제자리로 찾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리더십 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비대위원장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피해자들을 만나서 정말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진정한 용서를 좀 받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거는 피해자들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입당을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인적 청산과 이제 뭐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그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 하나 발생하면 조직이 진짜 뒤숭숭해집니다. 그래서 조직을 추스리는 일, 이게 바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주변에도 조국 뭐 대표를 좋아했었던 사람들, 조국 혁신단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지지를 굉장히 많이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관건일 텐데 다행인 것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의원님들 중에서는 조국혁신당에는 개인적 역량이 뛰어난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자의 이제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면서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진중하게 당을 이끌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지자들이 실망했던 거는 아니 당내 이런 조그만 사건, 뭐 조그맣다고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해서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로 좀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뭐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이번 비대위원장 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면은 조국 비대위원장의 정치 인생도 어떻게 보면 판가름이 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국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인생 이꼴 뭐다? 조국 혁신당의 운명이랑 같이 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쇠빙선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쇠빙선이 침몰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또 원활하게 또 항해를 하느냐의 판단은 11월까지가 아마 기한일 것 같아요.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다,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진숙, 빵진숙 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제 정부 조직이 변형이 되면서 방통위는 이제 사라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진숙 축출법, 그러니까 방통위 개편법이 이진숙 축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네이밍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 짓는 그러니까요. 사람이에요. 아무튼 네. 네. 나는 이 정권의 희생자다. 나는 정치 탄압 받고 있다. 이거를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정말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본인이 네이밍까지 장면까지 해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하는 예. 건데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확대 개편을 하는 겁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지상파와 종편만을 전담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과기부하에 있었던 유료 채널, 즉 홈쇼핑이라든지 IPTV까지 다 전담을 시켜서 확대 개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기관이 없어지면 정무직들은 그 자리 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관이 달라지는 건데 근데 자리가 없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본인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진 사퇴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자리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은 앞으로 수사받을 일이 많습니다. 지금 법인카드로 새벽 4시에 빵 먹고 호텔과 유흥주점에서 막 이제 버카 쓰고 와인 막 사고 와인 사고 새벽에. 그렇죠. 그리고 주유소에서 200만 원 끊고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탱크를 진짜 몰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차 예. 터지겠어.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수사 받아야 되거든요. 예. 예. 수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진숙 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되게 아까 뭐 한민수 대변 그러니까 비서실장님이 네. 뭐 과대망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아가 비대해요. 되게 본인이 큰 인물인 줄 알고 자아가 있어요. 비대하다. 네, 자아가 비대합니다.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고 싶겠죠.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장님이 말 실수하신 것 같은데 아까 뭐죠? 내가 피해자이고 싶은데 피해자였으면 이랬잖아요. 아, 네네네. 피해자이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 정말로. 네. 이재명 희생자이고 정부하에 싶어. 희생자이고 싶어. 희생자 호소인을 지금 외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또 하나 드릴 얘기는 큰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막강한 지지를 얻어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막 각세우고 싫어하는 얘기 막 하면서 소위 말해 어그로를 끄는 거죠. 어그로를 끊어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한 다음에 대구시장으로 짜잔 하고 나타나고 싶은 큰 인물이 되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는데 네, 큰 인물 되기 전에 큰 집을 먼저 가셔야 된다. 예, 큰 집을 먼저 가야 큰 집을 가셔야 된다. 됩니다. 네. 근데 이 자아가 비대한 빵진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소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을 직권 면직을 시키면 거기에 행정 소송을 하겠다. 나 억울하게 면직됐다. 논리가. 어떤 논리죠? 그런데 이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겁니다. 본인은 정무직 공무원인데도 그런데 지금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그 자리가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직권 면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제와 정원이 폐직되었을 경우에는 직권 면직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도 그런데 본인은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그걸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직권 면직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원래 방통위법에 따르면 법률상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에는 직권 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민주당은 상상 이상의 짓도 하는 뭐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극우적 발언도 하고 정치 편향적 발언을 계속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직권 면직을 그 전에도 이제 시사를 했었는데 자기는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직권 면직 사유가 2개인 겁니다, 사실은. 예. 네. 그 IMBC 이해충돌 그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단 불거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면직이 되면 직권이 면직이 되면 본인에게 불리할 거다. 지금만이 나설 수 있는 시간이다. 해서 기자회견을 가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나 당선이 가능하기는 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대구 시민들의 뭐 현명하신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마치 무슨 전사처럼 막 나와서 얘기하면서 내 임기는 내년 8월, 자진 사퇴는 부정과 협력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임기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아니 임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출근은 했는데 그 건물이 없습니다. 이제 아무리 가봤자 없어요. 간판 내렸어. 네, 없어. 가봤자 빈 건물이에요. 그 빈 건물에서 혼자서 지방령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기가 막히고 자기가 어쨌든 뭐 법 판단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조직이 사실상 개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사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조직 개편이 매년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합쳐졌다가 또 심지어 회사 대 회사 합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 그렇다고 누군가가 여기서 법의 판단 받겠다고 하냐? 아닙니다. 그냥 조직 개편대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였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또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이게 공표된 법을 무슨 수로 이거를 어쩌겠다는 거예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인 거죠. 그걸 사법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뭐 좋습니다. 본인이 법 판단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고소를 하시든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첫 번째는 법의 판단 받으러 나가실 때 자진 출두하시니까 전 더 좋아요. 이미 뭐 법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네. 끌어내리려면 또 소환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내란숙의 피해자는 빤스 저항한 것처럼 소환하면 또 본인은 빵에 저항을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자진 출두하신 아주 좋은 방법을 전 택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지금 어쨌든 뭐 법에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비도 들고 하는데 이제 법카 더 이상 못 쓰시니까 본인 사비로 뭐 비싼데 로펌 많잖아요. 김앤장 같은 곳이나 또 전관 변호사
쓰신 다음에 본인 통장이나 좀 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